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시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수술했는지,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나서 위치가 많이 틀어졌다고 오셨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까지 거리는 굉장히 짧고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슴의 비율을 보면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약간 길어요. 물론 볼륨은 아래쪽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선 흉터가 나오는데 밑선 흉터보다도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걸 이제 밑빠짐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보형물의 위치를 위로 옮기는 게 중요하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흉터를 그대로 바닥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로 고정해서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위에 들어가서 묻히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흉터도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잘 진행돼서 끝났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스무스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는 일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래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밑빠짐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고,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막을 조절하고 또 피막에 피판을 들고 어쨌거나 그 아래에 있던 공간을 닫아주고 새로운 위치로 옮기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 환자는 부형구축 환자분이셨는데요. 부형구축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보는 현상은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슴 위쪽이 압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보면 뭔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거는 보형물을 싸고 있던 피막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피막이 오그라들면 그 좁은 피막 안에서 보형물은 어쩔 수 없이 구겨져야 되고, 그런 구겨진 모양들이 이렇게 겉으로 봐도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술을 한 후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윗볼록이 굉장히 심했는데 수술 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실제 이런 구형구축의 피막은 굉장히 비후되어 있고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또 피막 안에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서 피막을 두껍게 하고 상처를 자꾸 만드는 데 일조를 하거든요. 보형물은 물론이고 피막을 완전 절제해야 됩니다. 완전 절제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보형물이 있는데 사실 보형물에 외관상에 특별한 파열은 없어요. 그런데 이 왼편의 보형물을 보면 색깔이 노랗잖아요. 원래는 이런 노란 색깔이 아니었는데 노랗게 됐다 그러면 인체의 체액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안하고 통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했고 피막도 다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위 말하는 리플링입니다. 리플링이라는 거는 겉에서 가슴을 봤을 때 뭔가 주름 잡힌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보형물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섰을 때 보형물이 쭈글쭈글해지는 면이 약간은 생기는데 그게 보이는 게 리플링이고요. 최근에는 원하는 가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형물을 근육 안에 넣는다고 해도 근육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흉근이라는 근육은 이 바깥쪽은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넓어지고 그러면 조금 더 리플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근막하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막하라는 거는 결국은 근육 위에다 하는 거거든요. 근육 밑에 있는 이중평면 수술에 비해서 리플링의 위험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연부 조직의 두께와 또 연부 조직이 탄탄한 사람한테 근막하 수술을 하면 괜찮은데, 탄탄하지 않거나 너무 얇은 분들이 근막하 수술을 하게 되면 리플링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약간 이 경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요. 원래 이제 이중평면 수술을 하면 이 부분이 다 근육 밑에 덮이게 될 텐데 밖으로 나오니까 이 쭈글거림이 보이게 돼요. 보형물은 충전율이 100%는 아닌데 이렇게 쓰면 젤이 주로 아래로 흘리기 때문에 쭈글거림이 보이는 곳은 이렇게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에 주로 리플링이 많이 보이게 되고 경계도 잘 보입니다. 이분은 보형물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근막하 수술이 돼 있던 거를 이중평면 수술로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덜 보이게 됐습니다. 보시면 보형물의 위치도 굉장히 아래로 좀 내려가고 보형물 공간을 체인지하면서 위치도 바로 잡았던 케이스예요. 보시면 내측 경계선들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뭔지 모르게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어요. 이분은 사실은 구형구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 공간이 애시당초 좀 잘못됐고 공간이 너무 좁았던 거죠.
수술을 해서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넓은 공간은 닫아주고 좁은 공간은 열어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피막이 사실은 원래 보형물의 위치와 모양에 맞추어서 주형이 딱 떠 있는 거거든요. 그 피막이 아주 얇다면 새로운 위치에도 잘 반응해서 모양을 잡는데, 때로는 피막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탄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막을 같이 절제해서 새로운 보형물의 위치와 모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은 외관상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신 거는 이제 보형물 파열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형물 파열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지 꽤 시간이 지난 거죠. 보형물 파열의 가장 많은 증상은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그냥 지내도 되겠다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처음에 괜찮았던 가슴의 모양이 약간 오그라들고요, 또 터져나온 젤이 염증과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형 구축을 유발하기도 해요. 파열이라는 걸 알았다면 가장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보형물을 봤더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형물이 상해 있고 색깔이 변해 있고 이쪽도 좀 색깔이 변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막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형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피막이 있다면 같이 제거를 해야 두고두고 안심하고 보형물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